서울 대전 간 이동 인구는 꾸준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휴일만 되면 기차역에는 서울 대전 간을 오가는 승객들로 북적일 정도, 그리고 버스 또한 매진 행렬. 대전광역시가 철도교통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가운데 유성구의 경우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서울로 곧바로 가야 하는 입장일 때 상대적으로 기차로 가기가 조금 번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8월부터 신탄진에서도 서울행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2025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대전 유성 간 대중교통, 그리고 신탄진으로의 대중교통입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 유성행 21인승 프리미엄 버스로 넘어갑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만 주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동하려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말 되면 정규차도 모자라 임시차가 배차되는 경우도 있죠. 일명 협정차도 그날에 나오기도 합니다. 출발하면 반포고가 옆쪽에 나와 있는 도로로 나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다음에 고속터미널 사거리에서 직진하면서 7호선 반포역 쪽으로 넘어가고요. 반포역을 통과한 이후에 바로 잠원 IC가 있습니다. 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한 버스가 보통 이용하는 IC가 되는 지점이죠. 경부고속도로부터 이용합니다만 우선은 서울시 구간부터 운행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때 전혀 정체 없이 바로 달리기 시작할 수 있었고요. 반포 IC, 서초 IC를 지나고 양재 IC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버스의 목적지는 유성금호고속터미널인데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지하고 있는 터미널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대전광역시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토요일에는 신탄진 IC까지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기 때문에 평일보다 좀 더 긴 구간 전용 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금토분기점, 대왕판교 IC, 판교분기점, 판교 IC, 하이패스 센터, 서울요금소 순으로 지나고 우선 대전광역시 인근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이 버스는 유성까지 무정차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언급할 건데 동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 노선도 있는데요. 동서울 출발 버스는 북대전 IC나 둔산동 대전청사 경유도 하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성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프리미엄 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트에 있는 개별 모니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도착 안내 기능이 탑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따로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다행히 서울 호남 유성 노선과 같은 고속버스 전산 예약 노선은 단말기도 설치되었고 도착 안내 정보 제공도 되고 있어서 스마트폰 앱의 도착 정보 코너를 통해서나 중앙 모니터에서 랜덤으로 표시되는 도착 예상 시간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충남 천안시에 있고요. 충북 청주시를 지나면 바로 대전광역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 천안분기점 직전인데 이렇게나 교통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날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나가야 하거나 32번 고속도로로 나가야 하는 입장이면 고생했을 것 같은데요. 해당 정체는 바로 논산 천안고속도로로 나가는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안분기점은 9시 57분에 통과했는데 이미 그보다 좀 전인 9시 26분 기준으로도 남풍새 IC 인근에서부터 정체 구간이 형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목천 IC에서도 정체가 발생해서 버스 전용 차로만 쌩쌩 달리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제가 승용차를 운전해서 유성까지 가는 입장이었으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쪽에서도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조금씩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체가 풀리는 것 같다고 좀 시원해질 건 아니었습니다. 주감휴게소 지난 다음 이제 신탄진 IC를 지납니다. 휴일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은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신탄진 IC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대전시 간 버스 전용 차로를 통해서 운행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신탄진 IC 다음에는 회덕분기점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는데요. 회덕분기점에서 고속도로를 바꿔 탑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시점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KTX가 통과하는 모습을 한번 봐주고요. 한편 호남고속도로 지선은 유성으로 바로 연결되죠. 회덕분기점을 시작으로 북대전 IC, 유성분기점, 유성 IC 순으로 이어지고요. 회덕분기점을 제외하면 모두 유성구에 있지만 유성 금호고속터미널과 가까운 IC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성 IC가 되겠죠. 유성 IC 도달을 미리 알리는 간판이 나오면 나갈 준비를 해준 다음 IC가 나왔을 때 나갑니다. 요금소 통과하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코너를 틀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개설된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번 연속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월드컵 내거리에서부터 한밭대로에서 운행했다가 다음에 나오는 죽동 내거리에서 한시 방향으로 가서 장대로에서 운행합니다. 폭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조금 유의가며 운행하고요. 유성초 내거리로 연결되고 역시 직진 내거리까지 오면 유성 금호고속터미널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성 금호고속터미널에는 10시 45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유성 노선은 최소 15분, 그 외 평일 기준 2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유동적으로 운행합니다. 평상시 막차는 서울에서 23시 55분, 유성에서 0시이지만 화에서 목요일과 일요일 유성에서는 정규차 기준으로 22시까지만 배차되며 월요일에는 유성에서 4시 30분부터 배차됩니다. 8월 13일부터 하루 4회 한정 신탄진 경유 운행도 개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시 일반 11,600원, 우등 16,900원, 프리미엄 21,900원, 심야에는 일반 없이 우등과 프리미엄 각각 22,200원, 26,200원입니다. 화에서 목요일과 일요일 유성에서는 정규차 기준 22시 서울 호남행을 끝으로 버스가 없기 때문에 매일 23시 1분까지 서울 경부행 버스가 배차되는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동측 고속버스 정류소 또는 매일 0시까지 서울 경부행 버스가 배차되는 대전 복합터미널로 가시기 바랍니다. 단 8월 기준으로 유성에서는 예약조상 임시차 편성으로 화에서 목요일, 일요일 막차가 23시 5분에 출발하기도 합니다.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 게이트 8번 측 유성 금호고속터미널 서울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금호고속터미널 면적이 좁은 관계로 수요가 많아져 혼잡해지는 때에는 터미널 내 이동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탄진은 신탄진역 건너편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행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당일에 협정 차량이 운행할 수도 있는데 탑승 시 직원이 직접 QR코드를 스캔하는 식으로 검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외에는 동서울 대전청사 유성노선 이용도 가능하며 심야버스 배차 없이 평상시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동서울 종합터미널 25번 홈, 유성시외 버스 정류소 1번 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대전청사 서측과 전자디자인고등학교와 북대전 IC 시외버스 정류소에도 경유하고 있으니 포털 사이트 지도 등에서 정류소 위치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호고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서울 유성 간 고속버스는 197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당해 6월 서울 출발 남원행과 금산행, 영동행, 상주행과 함께 개통됐고 처음엔 2대만 투입됐습니다. 과거 유성 지역은 충남 대덕군에 속해 있었다가 1983년 대전 직할시 중구로 편입되는 지역들이 최초로 생기고 1989년 유성구 공식 신설과 함께 나머지 지역들의 편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985년 기준으로 유성 지역 인구가 42,000명대였기 때문에 서울 유성 간 고속버스는 당시 작은 지역으로 가는 노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인구는 36만 7천 명대이며 긴 세월 동안 관광지 중 하나인 유성온천이나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나 대학교 등을 위시로 성장해 왔고 서울 유성 간 노선의 운행 대수도 늘어나면서 초창기 때보다 더욱 자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구에는 많은 사람들을 무리 없이 수용할 큰 규모 터미널 없이 작은 규모 건축물로만 운영되고 복잡했는데 이를 위해 도시철도 구암역 옆에 유성복합터미널 운영을 추진했고 현재는 한창 건설 중입니다. 아울러 신탄지는 그동안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신탄진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밖에 없었고 예전부터 서울행 버스를 바로 타는 걸 원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복합터미널까지 이동하기에도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신탄진에서 고속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 신탄진 간 버스는 이번 8월부터 운행 개시하게 됐지만 하루 4회가 전부인데 신탄진역에 정차하는 각종 열차편들에 비하면 횟수는 많이 모자랍니다. 호남선 터미널인 센트럴시티 터미널 착발 노선이 담당하기 때문에 실수로 경부선 터미널로 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고 이용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서울 대전 유성 간 철도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성구에는 기차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다른 구로 이동해야 비로소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유성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호남선 서대전역으로 구암역에서 오령역까지 16분에서 17분 정도, 오령역에서 서대전역까지 또 한 번 도보로 개별 이동이 필요합니다. 서대전역에서 용산역 방향 KTX를 만날 수 있는데 1시간 내외에 갈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편수가 많지 않은 서대전역 경유 KTX 계통의 운행 시간대에 맞춰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각종 일반 열차들이 운행되는데 오히려 기존 선을 통해서만 운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대전역보다는 몇 배 더 많은 열차가 배차되는 대전역으로 이동해야 좀 더 수월할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수많은 열차편들이 배차되는 경부선이나 그 계통답게 열차들이 자주 다니고 이번 열차를 놓쳤더라도 다음 열차까지 어느 정도만 기다려도 될 정도입니다. 행선지는 서울역과 수서역으로 나뉩니다. 수원역 정차가 아닌 이상 고속열차로는 대체로 1시간 내외 갈 수도 있지만 대신 구암역에서 대전역까지 대략 25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금요일이나 주말이면 매진되는 차량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리 알아보지 않는 이상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버스와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 알맞게 임시차를 바로 편성하는 경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열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사정은 좀 나을까요? 서대전역이든 대전역이든 역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신탄진역에 정차하는 일반 열차들은 크게 행선지가 서울행과 용산행으로 나뉘어 운행 중인데 고속열차에 비하면 소요시간은 긴 편입니다.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전역에서 갈아타서 이동하는 방법도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로 진입하는 열차 자체는 1910년대부터 운행됐습니다. 대전역을 포함한 경부선 1905년 1월 개통, 서대전역을 포함한 호남 기존선 1914년 1월 최초 개통됐고 서울 대전 간을 잇는 기차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2004년 4월 KTX 최초 개통, 2016년 12월 SRT 개통까지 이루어지면서 1시간 내외 이동이 가능해졌지만 유성구 주변 지역까지 바로 잇는 역할은 기차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속시외버스에 비해 바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나마 도시철도가 개통하면서 접근성이 올라간 것, 고속열차의 운행으로 시외 대중교통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렇다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도시철도가 유성구에 들어섰기 때문에 접근성은 강화됐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다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종시에 고속열차 정차역이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는데 호남 고속선의 경로 가운데 세종시 구역 안에 들어간 쪽에 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종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도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세종시에서는 대전으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반석역까지만 운행하는 노선들이 많지만 충남대학교나 정부대전청사, 심지어는 대전역까지 들어가는 노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들을 세종역과 연계할 수만 있다면 유성구의 진입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이 KTX 세종역 설치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대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노선을 2개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를 담은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부본선이 없는 상태에서 역을 설치한다면 안전에 매우 취약해지고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휴일이면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보이고 있어 더 많은 좌석 공급이 필요할 법하지만 다른 계통 KTX의 운행 개시로 당장은 상황 개선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2026년으로 개통 시기가 연기된 바 있는 인천발 KTX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기존 운행 노선 감축 방안으로 병목 구간의 선로 배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부터 만성적으로 겪어온 오송역 이북 구간의 선로 포화는 남부 각 지역에서 올라가서 수서역이나 용산역, 서울역 방향으로 가는 각종 고속열차들이 한데 모여 발생하는 게 핵심 원인이었는데 2028년 선로 추가 건설로 포화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 전까지 재배분 때문에 또 한 번 좌석 공급량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SRT가 지난해 차량 정비와 관련한 문제로 좌석 공급량을 줄이기로 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휴일 기차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게 심화되고 있던 겁니다. 물론 선로 포화도에 대한 부분은 비단 경부고속선의 평택 5송 구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일반 열차와의 선로 공유로 발생하는 단점을 개선해줄 수색 서울 광명 간 고속선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수서평택 고속선 역시 2024년 3월 말 이후로 GTX A 열차와의 일부 구간 공유로 인해 포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선로 포화가 열차 편수 구성이나 좌석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버스는 고속철도가 최초 개통한 지 21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도 나쁘지 않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구암역 바로 옆에 유성복합터미널로 도착지가 옮겨지면 고속버스는 도시철도 연계도 강화됩니다. 정시성과 소요시간은 기차가 탁월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유성구로의 직접 접근성은 버스가 가장 좋은 편이고 기차는 환승으로 인한 번거로움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